여러분들 공동체가 이제 그 지어지는 이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기초가 잘 놓였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담벼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는데, 이런 집짓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참가하시는 교회의 교육자님들에게 한 10여 페이지 분량의 설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분석 자료를 갖고 있는데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운영하는 데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에 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조사한 것인데, 우리가 세 가지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대학부 세우기 방향과 밑그림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2강은 청년대학부 세우기 전략과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 thinking, 이 사고하고 전략을 강구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셔야 돼요. 저는 많은 것들을 뭐 알려드린 것보다는 그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사실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번 리얼 캠프를 끝내고 나서는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별도의 시간 또는 숙박이 힘들면은 한 세션을 1시간 반 정도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7세션에서 한 10세션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리더들과 이 교육자님들이 쭉 그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정말 좋겠다. 그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강은 청년대학부 400% 2년 내 성장시키기. 굉장히 타이틀이 세속적이죠. 느낌이 그래요? 그럴 거예요. 저도 이거 붙이면서 필요는 이거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 타이틀을 붙이면서 약간 이거 너무 마케팅적인 그 타이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 청년대학부가 건강하게 성장하겠다는데 그게 왜 세속적이라고 난 자꾸 생각하지? 너무 많은 성장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젖어서 일어나는 불건강한 성장을 보고 우리가 건강한 성장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주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마저도 부정적인, 그것을 마치 숫자 노름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이 편견이 형성이 됐어요. 저는 성장이 없는 공동체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이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이슬람권에서 좀 한 명의 구원 받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몇 명씩 20년, 30년을 수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불성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결과 가지고 그것을 얘기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적인 토양에서 그것도 시골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온 곳이 아닌 어느 정도의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꽤 있는, 오고 가는 젊은이들이 꽤 많은 그런 젊은이들 있는 곳에서 청년대학부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꾸준히 노력하는데 건강한 성장이 안 일어난다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은 지금 제가 만약에 새롭게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그마한 목회를 소망해요. 그러나 성장력이 넘치는 목회를 원해요.
저는 small is beautiful 믿습니다. 저 자신이 조그만 공동체가 수천 명 되는 거 저는 그 핵심부에 있었고요. 그것이 무슨 제가 있었던 IVF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이든 또는 제 모교회인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이든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아주 초대형의 어떤 그것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small is beautiful 믿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부러라도 좀 작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성장력이 없는 small thing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이것이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될 때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그 다음에는 분가시키거나 어떤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하거나 하는 형태로든 해가지고 이 생명력은 이 발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이 자극이 돼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small is beautiful.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성장력이 있는 이 small 어떤 커뮤니티에는 small is beautiful and powerful. 아주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청년대학부 400% 2년 내 성장시키. 왜 400%냐? 왜 2년 내냐? 그건 제가 세 번째 강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대학부가 이게 무슨 주식 변동표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상향곡선인데 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네, 이런 일들이 믿음 가운데서 또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컨설팅하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청년대학부 세우기 방향과 밑그림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요번에 쭉 목회자님들에게 참가하시는 교회 목회자님들에게 하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저희들이 예상한 것하고는 물론 비슷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조금 좀 아주 특이한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공동체 현재 몇 명이냐 한 20명인데 뭐 1월 달에는 40명이었는데 30명, 20명. 그래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 또 어떤 데는 5명인데 지금 한 15명 뭐 이렇게 성장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20명 안팎의 교회들이 여기 가장 많습니다. 좀 더 큰 공동체도 있긴 있지만은 뭐 그런 공동체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원리들을 잘 활용하시면 저는 큰 도움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대학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방향과 밑그림 잡는 일들을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토양 우리 교회의 청년대학부의 토양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또 조금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향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토양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토양을 평가하실 때에 이 사실 청년대학부의 토양에 1차적으로 만드는 이 요인은 청년대학부 안에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은 교회 전체의 탑 리더십맥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어떤 청년 목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대개 한국교회의 당회와 담임 목사님은 청년대학부와 관련해서 정책이 없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사실 부정적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일단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청년대학부의 이 젊은이들이 이 아이디얼리즘, 그 이상주의가 굉장히 강한 때이기 때문에 이 철부지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요. 이 붙잡자니 뜨겁고 놓치자니 부려먹을 일꾼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이 마이너스적인 그런 생각으로 많이 청년대학과 관련해서는 잠재식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자학하면서 플러스 사고로 전향을 시키는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교회는 역시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던 것이 아주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토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탑 리더십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범위를 떠난 탑 리더십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또 실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아무리 뭐 탓하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파워풀하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탑 리더십의 어떤 이 변화 그리고 그 탑 리더십들이 이 마음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얻어낼까? 이 기쁨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어른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하면 돼요. 그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김우현 PD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출신인데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아주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그러한 대학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갓 형성되기 시작한 대학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스타팅 멤버들이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근래 오신 오종현 목사님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미국에 가신 이성주 목사님이라든가 지금 다 목사님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한 형제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내비게이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변화를 받은 친구예요. 이종현 형제라고 지금은 이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이 내비게이터 사역을 아직까지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 친구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해가지고 서로 이름을 붙였어요. 야, 다니엘은 누구냐?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저랑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도대체 그럼 다니엘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린 다니엘이 없대. 우리는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해가지고 아주 서로가 이렇게 이 관계를 맺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또 사방에 좀 잘 되는 그 당시는 교회로서는 별로 잘 되는 데가 없었으니까 학생 선교 단체들 가가지고 막 배우고 하는 그런 이 발런티어리즘 이 자발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네들에게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박이철 목사님이 이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이들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막 또 자라기 시작하고 토양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뭔 것 같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몇 명의 형제들을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던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뭐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뭐였냐면은 되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었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그 중에 한 사람 또 재수생이었고 근데 이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답한 그 심정 그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어.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누가 오는지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대단해. 그냥 마음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대신에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되 골방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 구해야 됩니다. 눈도장을 하나님 앞에 찍으면 안 됩니다.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눈도장이 딱 찍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말한즉 형통하더라.
하는 그 전설이, 예? 그래서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이 당회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개혁에 대하여서 이거 막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저도 크리티시즘을 꽤 한 사람입니다. 오죽 제가 크리티시즘을 했으면 제가 몸담고 평생 IBF 운동하겠다고 하면서 IBF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제 사역자로 13년이라고 간사로 대표 간사로 총무로 일하다가 제가 잘렸잖아요. 우리 이사님들을 제가 이 크리티시즘 했거든.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사님들. 그 당시 90년대 초에, 예? 그분 중에 한 분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신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빨갱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좀 하고자 했는데 이분들이 워낙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 80년대 말에는 그것 자체가 이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나 단체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사실 좀 그랬었어요. 이게 잘려야지 어떡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개혁을 비판해가지고 되는 거, 제가 비판을 해보니까 저쪽에 면역력이 더 생기더라고요, 면역력이. 예? 근데 제가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저들이 바뀌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개혁은 아각거리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워낙 이거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 이 발룬티어들의 모임, 공동체에서는 아각거려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아각거려봤자 거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다 일단은 조용한 게 좋은 거야. 그때 관심들이 없어요. 아각거려가지고 관심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뭐냐?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이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 켜겠다 하니까 교회가 갱신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전 뼈저리게 제가 실패하면서 배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이 토양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크리스천 공동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누군가에 의해서 잘 훈련받고 시작된 예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내수동 교회가 롤 모델로 삼았던 성도교회 대학부가 있어요. 그 성도교회 대학부가 그 후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한동안은 꽤 아주 신화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오카눔 목사님의 전도사님, 그분이 대학부에 소수의 몇 명들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공동체를 갖다가 한 10명 안팎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200~300명의 공동체를 일궈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오카눔 전도사님은 스스로가 무슨 제자훈련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 평범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내비게이터에 바이블 메모리 하는 걸 보면서 뭘 하는 거냐? 나도 좀 같이 하자. 그 학생이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 공대에 다니면서 내비게이터에 영향을 좀 받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공학적으로 나가다가 교육학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학을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바이블 메모리 하는 걸 보고 나도 좀 하자, 같이 좀 하자,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하면서 배워가면서, 학생에게 배워가면서 하신 분이 바로 오카눔 전도사님이에요. 그런 가운데 함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소그룹하고 훈련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있었어요. 방향. 그 방향을 제대로, 이 나침판만 있으면 돼요, 나침판. 저는 여러분들의 청년대학부가 방향만 제대로 잡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일을 하면 좀 시행착오는 하겠지만 이 방향만 잡으면 제대로 북극성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들을 우리가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그런 소그룹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야 되고, 근데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거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도록 제가 자극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이 물고기인데 왜 제가 이 물고기를 해놨겠어요? 이 물고기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회 생각나세요? 여름에는 회 먹으면 좀 힘듭니다. 예. 이 물고기는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대가리, 물고기는 머리라고 안 그러죠? 대가리. 그 다음에 이제, 몸통, 그 다음에 꼬리, 이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공동체를 3등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 리얼 캠프에 오신 분들은 오셔서 3등분이 지금 됐어요. 지금 이제, 이 꼬리에 해당되는, 지금 초신자분이, 우리는 그들 꼬리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보면 약간 지금 꼬리 부분에 있어.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 교회에 공동체에 정착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할까 말까. 뭐, 우리 재직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예? 그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뭐,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은, 금방 또 떠나요. 떠나되 이 재직의 자녀들이 떠날 때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요. 예? 대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뭐,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 간단해. 장로님인 또는 아주 안수 집사님 자기의 아버지, 또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막 또 뭐 입방아를 찌면은 담임 목사님의 모니터에 다 걸려. 그럼 또 이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 무척 약하시거든.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과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뭐 여기에 입방아에 아주 중심이 아주 강한 그런 담임 목사님들 아주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실사하지도 않고 이 공동체를 그냥 판단해버리고, 지도자 막 바꾸고, 그 다음에 예산 깎고,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직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다루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러나, 겁먹지는 마시고, 똑같이 대하되, 좀 잠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는 건 간단해요.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몸통이 되고 몸통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돼요. 머리가 되면 돼요. 그거를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돕고자 하는 건데, 이러한 평가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대학부의 이 방향을 잡는 일과 관련해서 이제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오리, 또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요? 거위. 거위입니다. 거위. 이게 거위인 걸 어떻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딴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서 아트 클립에서 거위 치니까 이게 나왔거든. 네, 이 거위예요. 네. 근데 제가 이 거위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느끼세요? 네? 왜 이 거위와 무슨 거위 그러면은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네, 황금알. 그래서 제가 여기 황금색은 아니지만 황금색 없었어. 황금알 찾았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했는데 제가 네이버까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황금알이라고 생각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는요, 청년대학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황금알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 청년대학부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막 지지고 볶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울며 막 그리고 서로 핍박도 받고 어려운 일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하면서 공동체를 일구어왔던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하나님 놀랍게 인물들을 만들고 배출하세요. 예? 이건 뭔가요? 잘 흐려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고 선동하는데 정치가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사회운동가도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뭔지 알겠죠? 예. 화가도 나올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청년대학부에서 이 자기는 이제 원래는 미술의 소질이 좀 있었는데 계속 의대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의대 갔다가 청년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포스터 그리는 일들을 하게 됐어. 근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의 소질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그림 그리는 그런 일들을 다시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물론 공부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화가로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이거 뭔 것 같아요? 예? 이게 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예, 펜인데 이 펜은 강하다. 뭡니까? 예, 글 쓰는 사람, 작가. 예? 뭐 청년대학부에서 주보사에서 이 글 써달라고 자꾸 부탁하는데 안 써.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전날 밤에 내가 밤새 써야 돼.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러면 또 뭐 취재하러 또 어디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글 쓰는 일에 내가 소질이 있구나. 또 사람들이 그 글을 보더니 자꾸 칭찬해줘. 그냥 립 서비스로 한 건데 정말로 믿어, 속아. 그러니까 막 또 열심히 써서 했는데 정말 또 잘 돼. 그때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이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 기자가 되겠다. 또는 뭐 작가가 되겠다. 여러분 그 더 플레이라고 하는 작품 아세요? 뮤지컬? 우리 한국의 창작 뮤지컬 대상을 몇 년 전에 받아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작품이었는데 저는 이 뮤지컬 그 더 플레이가 이 창작 그 대상을 받는 그 자리에 제가 그 만든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같이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여러 곳에 가장 많은 곳에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상을 한 5개를 먹었어요. 그 가운데 이 작가상 김수경 자매, 그 자매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대학부에서 주보하던 자매예요. 주보하던 자매예요. 제가 지금 제 한 형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이 소설을 쓰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왜 자기 뉴질랜드 이민 가겠다. 왜 이민 가냐? 제가 막 야단쳤어요. 이 친구는 조선일보 경제과학부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한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뉴질랜드 이민 가겠대. 왜 그러냐?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소설가가 되고 싶어. 소설 하나 제대로 쓰면은 영향력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에 이제 기자로서 많은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것을 하겠다. 차병학 기자라는데 저희 그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하던 중에 그리고 회장하기 전에 주보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 원자력 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인데 주보사를 하면서 자기가 글 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가 된 친구예요. 예, 여러분, 저는 청년대학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치열하게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 봅니다. 딴따라도 나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처럼 딴따라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예? 요즘처럼? 예? 그냥 그 거룩한 딴따라들이 정말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를 다 뮤지컬 팀으로도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굴까요? 설교자 또는 전도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얘기해보라 하고 또 뭐 그러면은 나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하영정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해서 소위 그 사인막 목사님들 또 그 주변에 뭐 밑에 그 다음 단계 뭐 김동호 목사님 뭐 등등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들과 유명한 이 목회자들의 배경을 거슬러 가면 그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청년기에 이 어떤 좋은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 공동체 부흥을 경험한, 그것을 또 일으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청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청년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탁월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황금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고전에는 요건 사업가, 바쁜 사람,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의사, 또 여기 요 천칭을 들고 있는 사람 뭘까요? 법조인. 네. 뭐 무슨 장사꾼 아니에요? 예, 뭐 장사꾼도 좋죠. 예, 잘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업가죠. 거룩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청년대학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요? 예?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저를 30대라고 막 와, 이건 막, 뿅 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52세거든요. 왜요? 60세로 알았어요? 네, 52세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었어요. 그쵸? 근데 젊은이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사람들이 애숭이로 알아. 그게 조금은 좀 불만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꽤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청년 사역을 제가 올해 27년째거든.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각 졸업하고 7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78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뭐 가르쳤던 후배들 이제는 뭐 저랑 사실 같이 나이가 들어요. 40대 중후반.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50세부터 지금 20대까지 쭉 저는 이제 그 층층이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돼 가는가 사람들이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 청년 그 가운데 보면은 뭐 교수들도 많이 나왔고 법조인들도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뭐 1, 2천 명 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 가지고 제가 그들의 신들매를 풀기에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물론 가정주부도 있고 또 안 좋게 된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혼한 케이스도 있고 사업을 망해서 사기꾼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 황금알 같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뭐 저 혼자 한 건 물론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같이 하지만 또 제 영향도 받은 사람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이 일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사역이에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는데 우리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옥하늘 목사님을 보고 옥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잘 개척하셔서 25년 동안 하신 다음에 후배에게 물려주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지만 만약에 옥 목사님이 성도교회 대학부를 하듯이 대학생 청년 사역을 청년대학부를 25년을 그 이후에 하셨다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를 바꿨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도교회 대학부 하면서 이 비즈니스맨으로 박성수 회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사람을 10명만 배출해 보세요. 네? 지금 혼자니까 굉장히 약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런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10명을 배출해 보세요. 또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력을 갖춘 법조인을 갖다가 한 10명만 배출해 보세요. 사회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헌신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청년대학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점을 알고 황금알을 키우는 정말 거위와 같은 그러한 청년대학부가 바로 우리 청년대학부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뒤로 하면서 황금알이 됩시다. 당신은 황금알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볼게요.